안녕하십니까, 바이크 연구소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질문자 답변에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어제 영상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질문자 실시간에 방송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해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는데,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, 일본에 오셔가지고 렌탈 했을 때 어떻게 뭐 안장비 같은 걸 같이 렌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헬멧은 렌탈이 가능합니다.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일단 안전장비 그런 거 클릭해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 미리 가서 그쪽에서 이제 하셔도 됩니다. 추가적으로. 근데 장갑에는 자켓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렌탈 했을 때 안전장비들은 물론 유료입니다. 공짜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셔야 됩니다. 큰 금액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그것도 또 보면 날짜가 금액이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한번 빌리는데 얼마 있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가서 써보시고 사이즈 맞는 걸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입 아니고 렌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더럽지 않냐 이런 것도 있지만, 그래도 나는 뭐 깔끔하게 뭐 소독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쓰시는 건 문제는 없는데, 여성분들 같은 분들은 아마 싫어하겠죠. 남자분들 그냥 쓰고 땀 냄새 나도 그냥 그러는데, 여성분들은 아마도 좀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입니다. 이 보험을 보면 오토바이 렌탈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고 이제 무지하는 상대방을 모든 걸 변상하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 받고 이런 보험이에요. 한국이랑 똑같은데 종합보험인데, 기본적으로 무조건 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안 드시면 아마도 못할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안 들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무조건 드셔야 되고,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, 좋은 게 한번 꼭 확인을 보셔야 될 게 보험 범위예요. 범위. 이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보험금 얼마를 더 내가 지불해야 되고, 보험회사에. 그 다음에 이거 차량 운행이 안 되고 뭐 전복이 되거나 아니면 뭐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금액을 이제 오토바이 통째로 다 물어줄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토바이를 전복이 되거나 진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금액을 내가 얼마나 내야 되냐, 이것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.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랬었어요. 이제 작은 상처들이나 뭐 커버가 깨진 것들은 20만원, 30만원 한국 돈으로. 그 다음에 운행이 안 될 때는 5만원인가, 50만원인가, 80만원 요 사이에 그 금액이 있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인해가지고 예전에, 뭐 코로나 전이죠. 예전에 오신 분한테 그렇게 체크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이제 렌탈샵 가서 같이 렌탈하고 그렇게 탄 적이 있습니다. 요즘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, 보험 자체는 무조건 그렇게 있으니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보험 안 들고 깔아버리면 진짜 돈 많이 물어줘야 돼요. 완전 장난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뭐 커버 카울 같은 건 전부 다 기스랑 다 교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꼭 무조건 보험을 넣으세요. 그 다음에 상대방도 보험이 없으면 진짜 대처하기 힘들어요. 왜냐면 일본에 안 계시니까 진짜 문제가 엄청 심각해져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큰 금액도 안 해요. 하루에 한국 돈 한 10,000원, 15,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한 20만원까지 비싼 분들 하루에 그 정도니까, 이틀 빌리면 4만원 정도. 그러니까 꼭 그건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실 때 보험의 범위가 얼마큼인지,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게 일본에서 일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.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. 아까 전에. 일단 보험 범위 이런 것들은 뭐 구글 이제 번역기 돌려서 물어보든지,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이렇게 하든지. 그 다음에 내가 뭐랄까요, 내가 사고 났을 때 이거 얼마 정도 변상을 해야 되냐, 그거랑, 그 다음에 사고 났을 경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,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. 왜냐면 그런 거를 잘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걔들도 불리하고 불편하니까 무조건 잘 가르쳐 줄 거라 생각하니까, 천천히 잘 모르겠으면 종이 써달라 그러고 뭐 요거 이렇게 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렌탈 했을 때 여러가지 그런 게 있어요. 처음에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체크해요. 이렇게 체크하면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요, 서로. 그래서 괜찮다 그러는데 반납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기름을 꼭 만땅을 넣어야 돼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만땅을 안 넣더라도 그냥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가솔린 비용을 기름값을 좀 많이 지불해야 돼요. 그렇지만 동네 근처에서 기름을 넣고 가도 되는 겁니다. 가야 되는 건데, 만약에 그냥 반납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아시겠죠? 그래서 그거 금액은 조금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다가
매장 시간이 이제 매장을 닫아버리는데 이제 또 원래는 하루 그날 반납하는 시간보다 넘어버릴 경우에는 매장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. 아니면 뭐 자동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락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뭐 도난신고 이런 거 낼 수도 있어요.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가지고 늦을 것 같으면 먼저 연락하고 무리해서 갈 필요 없습니다. 왜냐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무리해서 가다가 사고 나면 더 크게 나니까 가능하면 미리 그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미리 여유를 가지고 렌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. 아, 마지막으로 맞아요. 면허증 같은 거는 국제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, 여러분. 국제 면허증이나 결제 시스템은 뭐 신용카드, 뭐 한국에서 BC나 마스터카드 정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건데 답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. 면허증 외국인 국제 면허증 있어야 됩니다. 당연한 거죠. 당연한 겁니다. 아마도 그쪽에서 받으면 복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